인라인, 인아웃라인, 아웃라인 쌍꺼풀을 구별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 이 몽고주름. 이 몽고주름을 기준으로 아래쪽으로 쌍꺼풀이 들어가면 원장님, 제가 이제 쌍꺼풀 라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신다고 해서 미리 좀 찾아봤거든요. 근데 막 라인이 뭐 인라인, 아웃라인 이런 용어가 되게 많아서 헷갈리더라고요. 어떤 라인들이 있는지 먼저 정리 좀 해주시겠어요? 보통 우리가 쌍꺼풀 라인을 분류를 할 때 인라인, 인아웃라인, 아웃라인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요. 기준이 되는 것이 쌍꺼풀 라인이 이 몽고주름 아래로 밑으로 숨어 들어가면은 인라인이라고 하고, 눈머리 꼭지에서 만나면 인아웃이라고 하고, 이 몽고주름보다 위쪽으로 있으면 아웃라인이라고 이제 보통 표현을 하는데요. 이러한 설명 자체가 어떤 몽고주름 가설의 어떤 전제하에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진화 생물학적인 관점에서 표현을 하면 쌍꺼풀 주름이라는 것은 영장류 이상 원숭이에게도 있는 이제 이 생물학적 구조물입니다. 그래서 이 원형이 현재 흑인이나 백인들이 가지고 있는 아웃라인 형태의 쌍꺼풀 주름의 원형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 원형에서 아래쪽으로 다양하게 무너져 있는 것이 이 동양인의 쌍꺼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앞쪽이 무너지면 네, 이 앞쪽이 코와의 3차원적인 관계 때문에 특히 쌍꺼풀이 무너지면 살이 아래쪽으로 많이 처지게 되는 것이죠. 그 처진 살을 우리가 현재 몽고주름이라고 사실 뭉뚱그려 이제 부르고 있는 것인데요. 이 인아웃, 인라인, 아웃라인으로 분류를 하는 것은 사실 눈머리 쪽에 연부 조직이 쌍꺼풀 주름 조직학적 구조의 약화 상실과 연동되어서 살이 흘러내린 정도를 표현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그런 설명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몽고주름이라는 어떤 관념을 머릿속에서 지워버리고 쌍꺼풀 주름이 어느 정도로 무너져 있느냐 이렇게 이해하시면 사실은 간단한 것이죠. 정리를 딱 해주셨어요. 쌍꺼풀 라인이 얼마나 무너졌는지에 따라서 라인을 좀 구분할 수가 있다. 이게 대표적인 연예인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눈 형태가 다르니까. 그 쌍꺼풀 수술하려고 오시는 분들이 보통 그런 사진을 갖고 오시나요? 이런 눈으로 해주세요, 이렇게? 네, 요즘 상담할 때 사진들을 많이 가지고 오시죠. 네. 그러면 만약에 환자분이 아웃라인 연예인 사진을 갖고 와서 이런 눈으로 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아무리 봐도 이분 눈에는 얼굴에는 이게 안 어울릴 것 같은 그런 경우도 있지 않을까요? 안 된다고 하죠. 오, 네. 그러면 딱 맞는 쌍꺼풀 라인으로 추천을 해주시는 건가요? 눈꺼풀의 해부학적 구조가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밑트임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디자인의 자율성을 확보를 할 수는 있지만 나머지 피부 조건이라든가 피부 두께, 여러 가지 안구의 조건, 눈 주위 골격의 구조 이런 한 모든 요소들이 통합적으로 사실은 고려되어서 이 쌍꺼풀의 형태와 크기가 이제 판단이 돼야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표현을 하자면 상대적으로 동양인 중에서 쌍꺼풀이 생기기 쉬운 눈은 안구가 돌출된 타입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안구가 돌출되어 있으면서 피부가 얇고 지방이 적은 눈이 쌍꺼풀이 자연적으로도 생기기가 가장 좋은 조건이고 수술하기도 좋은 조건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갑자기 든 질문인데 저 이런 눈처럼 해주세요 라고 갖고 오시는 그 샘플이 있잖아요. 어떤 연예인 사진을 가장 많이 들고 오나요? 네, 그것도 좀 유행이 있는데요. 이 한국 분들은 최근에는 아이린 사진을 많이 들고 오시는 것 같습니다. 인아웃 라인인가요? 네, 인아웃 라인이라고 이제 봐야겠죠. 중국 분들은 압도적으로 안젤라 베이비 사진을 많이 들고 오십니다. 네, 안젤라 베이비처럼 아웃라인 쌍꺼풀을 선호하죠, 중국 분들은. 우리가 대부분 현재 쌍꺼풀과 헛구풀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사실 얘기들을 많이 하지만 이런 연속적인 스펙트럼으로 이해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나운서님처럼 아주 크고 뚜렷한 쌍꺼풀을 가지고 있는 분도 있으시고
저처럼 아주 작은 쌍꺼풀을 가지고 있는 눈도 있고, 또한 아예 쌍꺼풀 주름이 정말 거의 무너져 있는 그런 분도 있는 것인데, 이러한 형태가 연속적으로 분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콧꺼풀이라는 것은 어떤 쌍꺼풀과 단순 대비되는 이러한 분류 형태가 아니라 연속적인 스펙트럼 상의 제일 끝단에 위치한 극단적인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몽고주름 가스렐의 폐기와 더불어 이 쌍꺼풀 주름과 통합적으로 진화생물학적인 해부학적 개념이 완성되는 것이죠. 정말 이 분야만 팠다는 게 여기서도 느껴지는데요. 아니 그러면 저는 또 궁금한 게 한국 사람 눈 쌍꺼풀이랑 외국 사람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한국 사람이 수술할 때 조금 더 편하신가요? 네, 아무래도 한국 사람 해부학적 조건에 익숙하니까요. 우리가 생물학적으로는 사실 동양인과 서양인을 구분하지 않지만 더 이상 사실 수술을 해보면 조직들이 약간은 다릅니다. 생물학적으로 다른 정도의 차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차이가 어느 정도는 있고, 아무래도 늘상 보는 어떤 조건을 수술하는 것이 의사 입장에서는 이제 마음 편한 점이 분명히 있겠죠. 또 한국 분들은 되게 인아웃 쌍꺼풀을 되게 선호하십니다. 아웃라인으로 크게 하는 것이 술기적으로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중국 분들처럼 되게 큰 아웃라인을 원하시는 경우가 수술이 더 당연히 까다로운 것이죠. 그럼 이쯤에서 더 뭔가 정답을 알려주시기 전에 OX로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오늘도 준비했습니다. 과연 제가 오늘 몇 문제나 맞출 수 있을지. 첫 번째 문제입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신만의 쌍꺼풀 라인을 가지고 태어난다. 하나, 둘, 셋. 오, 진짜요? 이 유전자가 있는 건가요? 쌍꺼풀 주름이라는 것은 아직 완전히 유전학적인 측면에서는 동양인의 눈꺼풀에서 사라진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위에서 보면 태어날 때 쌍꺼풀 주름이 없었지만 이 생애 주기상에서 사춘기나 혹은 중년이 다 돼서도 쌍꺼풀 주름이 생기는 경우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사실 잠재적으로 쌍꺼풀 주름을 형성하는 핵심적인 해부학적 구조가 완전히 상실되지 않고 많이 훼손된 상태로 보존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인 판단이라는 것이죠. 이 쌍꺼풀 주름이 외부적으로 외향적으로 표현되는 것이 새로 생긴 것이 아니라 한쪽에 원래 잠재적인 구조가 있었고, 생애 주기상 피부 톤이나 나머지 기타 연부 조직의 조건들이 변화되면서 그러한 플러스 마이너스 효과가 총체적으로 쌍꺼풀 주름의 외향적 발현에 유리한 조건으로 바뀌는 시점에 그 주름이 나타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이 쌍꺼풀 주름을 이루는 핵심적인 구조가 눈꺼풀 올림근에서 피부로 연결되는 이 말단 방사섬유라는 것인데요. 이 말단 방사섬유가 유전학적으로 완전히 상실된 것이 아니라 일부 남아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2000년대 들어서 전자현미경적인 연구에서 이미 확인되었습니다. 유관해부학적으로 쌍꺼풀이 없는 사람의 눈에서, 특히 태어날 때는 쌍꺼풀이 없었지만 사춘기 무렵에 쌍꺼풀이 발현되는 사람들은 그러한 구조가 태어날 때부터 쌍꺼풀 주름이 있던 분들보다는 듬성듬성하지만 그러한 구조가 있다는 것이죠. 그냥 각자 타고난 라인은 있다. 구독! 다음 문제입니다. 저도 조금 궁금했던 질문인데, 쌍꺼풀 높이를 높게 하면 붓기가 더 오래 간다. 하나, 둘, 셋! 예, 오래 가나요? 얼마나 오래 가나요? 뭔가 들기 전부터 막 말씀하고 싶어가지고. 일반적으로 쌍꺼풀을 크게 디자인하면 붓기가 오래 갑니다. 그것도 단순히 크기의 정비례해서 오래 간다기보다는 일정 크기 이상의 아웃라인 크기로 올라가게 되면 크기의 거의 제곱으로 비례한다고 해야 할까요? 그래서 급격히 붓기가 증가하고 붓기가 또한 오래 가게 됩니다. 쌍꺼풀 크기 외에도
뭐 피부의 두께라든가 여러 가지가 이 쌍꺼풀의 붓기와 관계가 되고, 또 중요한 것은 쌍꺼풀 수술 후에 붓기가 붓는 것은 어떠한 상처 치유의 과정이기 때문에 붓는 것 자체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적절한 시간 안에 빠지느냐는 사실 이 내안각 성형술과 관계가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쌍꺼풀 수술 후에 붓기가 이 빠지는 방향이 이 내안각 쪽입니다. 코 방향으로 이 붓기가 빠지는데, 이 코 방향에 강한 긴장이 걸려 있으면 잘 안 빠지는 잘 안 빠지게 되죠. 그래서 간혹 저희 병원 오시는 분들 중에 다른 병원에서 매몰법으로 아웃라인 쌍꺼풀을 했는데 붓기가 빠지지 않고 거의 6개월 이상. 근데 이런 분들을 보면 쌍꺼풀을 그 정도 크기로 아웃라인으로 디자인을 했다면 내안각 성형술이 당연히 했어야 되는데 안 한 경우들이죠. 이런 경우에는 내안각 성형술을 하면 바로 붓기가 빠집니다. 오늘 원장님이랑 같이 쌍꺼풀 라인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는데요. 이 쌍꺼풀이 원장님이 이 내안각 성형술 얘기를 할 때부터 계속 쌍꺼풀 얘기를 많이 꺼내셨잖아요. 굉장히 애착을 가지고 공부를 많이 하신 분야인 것 같아요.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원장님께 쌍꺼풀 라인이란? 생각이 많아지셨어요.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쌍꺼풀 라인이란 자연스러운 것이 최고다. 자연스러운 것이 최고로 아름다운 것이다. 오늘 말씀 잘 들어봤고요. 쌍꺼풀 라인에 대해서도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시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